안녕하세요. 뚜벅뚜벅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간 33, 요 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목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도대체 간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제 수능에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할 일은 많고, 게다가 지금 학기 초부터 시작해갖고 간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이거 버려야 될 것이냐, 먹어야 될 것이냐, 골라 먹어야 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답을 좀 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최대한 많은 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수능을 잘 보자 이러고 학원에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대성에서는 야심차게 이제 이간 모의고사하고 간 쓸개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 성적이 오르는 거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 요 이간 모의고사하고 관쓸게 이 대치동 쪽에서 벌써 한 4년 5년 됐죠.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됐어요.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매우 좋은 이런 컨텐츠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자, 그렇다면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 대성학원이 이제 최상위권만 있는 학원이 아니지. 그 밑에 이제 뭐 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건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뭐 그 밑에 가는 친구들도 좀 몇몇 있는 이런 상황. 그런 학생들은 사실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제 보면은 간쓸게를 열심히 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성 모의고사를 보든 평가 모의고사를 보든 그 친구들 또 시험도 잘 봐.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하니까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또 막상 하면 뭐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비문학 같은 경우 문학은 그럭저럭 따라가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이제 풀게 되면 이건 도대체 사람이 힘으로 풀기 힘든 넘사벽,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간 33도 보면 거기 2일차에 나오는 양자역학과 양자암호화 기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일단 풀 때도 못 풀었을 뿐더러 그 킬러문 있죠. 뭐 편광이 어쩌고 하는 거 풀지도 못했을 뿐더러 뒤에 해설만 2장이네. 해설을 봐도 솔직히 문과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뭔 얘기인지 잘 이해도 안 되더라고. 그럼 수능에서 그런 걸 낼까? 국어 선생도 제 시간에 풀지 못하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수능에 낼까? 이 방송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당신이 멍청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나름 그래도 국어 쪽에서 20 몇 년 이렇게 일해 왔는데 내가 한 번에 뭐 이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설 봐도 잘 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뭐 출제한다? 수능에서 수학은 가능해요. 수학은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도 어떤 경우는 이게 잘 못 푸는, 발상도 안 떠오르고 또 해설 봐도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특히 사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왕왕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오답률 뭐 정답률 0.1%뭐 이거를 지향하는 게 수학 30번 문제니까 수학은 그런 것들을 풀고 연습하는 게 가능하고 또 특히 최상위권들은 해야만 하죠.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성이 좀 일단 이렇게 출제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를 꼭 풀어야만 최상위권이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6월달 9월달 시험에서 봤다시피 비문학에서 킬러가 없어졌단 말이지. 물론 이제 수능에서 비문학 킬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최상위권은 여기도 지금 적어놨다시피 어지간하면 연습을 해야 돼. 만약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100점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뭐 서울대 의대, 뭐 연대 의대, 뭐 성대 의대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맞아야 된다고. 국어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아까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편광 이런 표 같은 경우도 실제 풀면서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이해하고 끄덕끄덕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왔을 땐 이런 표까지 그려서 연습을 해야겠군 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은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인서울의대는 솔직히 일반인이 아니지. 그거는 이제 괴물 전체 합쳐가지고 한 5개 안쪽으로 틀리는 이런 괴물들.
그런 사람들은 다막기 작전 해야 되니까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일반 학생들, 솔직한 얘기로 서울대 하위권 학과나 그 다음에 뭐 연대, 고대 또는 뭐 그 밑에 뭐 성대, 뭐 중대, 건대, 아주대 뭐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거든. 아예 그런 문제는 솔직히 패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킬러인지 아닌지 구분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간슬개를 통해 갖고 우리가 연습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소화까지 시켜보자. 수능 날도 다 맞아보자. 이게 아니라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워보자. 그 얘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아는 거는 저 밑에 이제 하위권이지. 한 4등급, 5등급.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고 1등급 안으로 들어오고 하려면은 겉보기 등급 딱 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수능 시험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시험지 보고 쭉 쳐다보면서 이것은 내가 아는 문학이군. 이거는 비문학인데 과학 지문인데 요 문제는 킬러 문제로군. 요 문제는 풀 수 있겠군. 이거를 가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간슬개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상위권은 당연히 완전 다 씹어 먹어야 되고 1등급에 들어가려면 어지간하면 다 풀고 다 이해하는 거 밀리지 않고 뭐 막판에 올수록 기출이 중요해요. 그러나 기출만 가지고는 결국은 수능은 뭐가 나와? 수능은 기출 지문 나오나? 아니지. 수능은 낯선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지문이 나온다고. 그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낯선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간슬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뭐 매주 나오니까 그냥 매주 찍어내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2달 이상 걸려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히려 그 이감 모의고사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책이 간슬개라고. 굉장히 해설도 정갈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들도 많이 다듬어진 이런 형태.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1등급인 사람들, 현재 1등급, 그러니까 6월, 9월 평가원 기준 1등급인 사람들 또는 작년 수능 1등급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풀고 다 이해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급은 지금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평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한 번 잘 봤어요 이런 거 말고. 자, 그래서 2등급인 사람들은 골라서 먹는다. 선생님이 여기 시험 범위라고 적어놨는데 이 시험 범위가 뭐냐면은 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문학 범위 정해줬고 비문학 범위 정해줬고, 사실은 원래 오늘 그 비문학 그 EBS에 나오는 모든 목록 갖다 놓고 거기서 출제될 것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스페셜로 간슬개 활용법 요거 먼저 하는 거예요. 어쨌든 비문학도 역시 시험 범위, 심지어 문법도 범위가 있었지. 그래서 그 문법의 범위 이것들을 아무거나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아는 문장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이제 관형절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뭐 명사절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 해서 그런 측면에서 2등급은 골라 먹는다. 아마도 간슬개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뭐 비문학은 아예 그냥 뭐 솔직한 얘기로 접는 게 훨씬 낫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 그래서 비문학 접고 그냥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것들, 그것도 문학 문법 화작은 당연히 다 하는 거고, 문학하고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골라 먹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간 33만 해도 심청전 나오는데 심청전 또 푸나? 9월에 나왔는데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문학문법만 골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대성 학생들은 사실은 만점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 간슬게 나오는 어려운 비문학,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양자역학, 솔직히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넘사벽이고, 지금 오늘 할 거는 여기 써 있지만 44쪽에 있는
뭐 감세, 음향 블랙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 정도가 딱 수능보다 한 20% 정도 어려운 지문과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가 딱 연습용으로 좋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훈련할 건데, 자, 그 정도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써 있네. 1등급, 2등급이 연습용으로 써먹으면 좋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뭐 시간 써 있는데 뭐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자기 속도에서 최대한 빨리 풀기. 왜냐하면 수능 날은 빨리 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수능 날 킬러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푸는 거를 좀 훈련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어차피 뭐 이 지문 그대로 수능에 출제될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수능 방식으로 여기 좀 수능 방식으로 정리라고 써놨죠. 그래서 수능 방식으로, 이건 수능 날은 이걸 쓸 시간은 없지. 그냥 한번 풀고 나서 뭐 겸사겸사 정리하는 작업. 어디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됐군, 안 됐군. 선생님 여기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한 것들이 문제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어쨌든 출제자가 갑이잖아. 그 갑이 지문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출제했다. 지금 44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간쓸게 스페셜 그래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좋은 거를 엄선 아무거나 막 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수능하고 비슷한 애들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그 앞쪽에 있는 간쓸게보다도 요 뒤에 있는 스페셜이 여러분한테는 수능 대비할 때는 훨씬 낫다고 봐요. 수능에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놨으니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 킬러 문제를 역시 수능 방식으로 정리. 수능 방식으로 정리라는 건 뭔 얘기냐면 킬러 문제는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한계를 살짝 좀 뛰어넘을 때가 있다고. 특히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화살표를 너무 많이 줬지. 일단 지문에서. 너무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이 준 거 가지고 이거를 또 다 활용해야지 되고 마지막에 답지에서는 또 공률 반경이라는 거를 추론까지 해야 돼. 이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아무리 킬러 문제라고 해도 이제 추론에는 정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정도에서 살짝, 근데 여기 공률 반경까지를 끄집어내려면 만만치가 않다고. 뭐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킬러를 수능식으로 정의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내가 수능에서 찾아야겠군. 또는 이 정도까지는 별 필요가 없겠군. 자기 한계, 리미트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작업은 문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문학에서도 어떤 개념어가 나왔을 때 갈슬개에서 뭐 풀었다. 근데 틀렸다. 뒤에 이제 해설 보면 이것저것 설명 막 써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던 뭐 입체적이다. 그러면 입체적이라는 것은 우리 수능에서는 그 정답지로 잘 주지 않는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그 입체적이란 말 자체가 뜻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이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특히 소설 쪽에서 그러는데 소설의 구성 방식이 입체적이다 이럴 때도 입체가 쓰이는 거고, 성격이 입체적이다 이럴 때 수능에서 오면 큰일 나지. 답이라는 게 딱 하나로 모여져야지 오답 시비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문학에서도 어떤 그 리미트를 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더욱더 중요하지. 나는 이 답지 나왔을 때는 버릴 거야. 이 답지는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고 답에서 고를 거야. 마지막이니까 그 정하는 게 중요하고, 비문학에서는 킬러를 내가 어디까지 확정 지어 가지고 지문에서 끄집어내서 간단한 계산까지 할 건가, 이거 훈련 많이 해야 돼요. 100점 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능식으로 정리해라. 그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다시 한번 정리. 이왕 공부한 건데 뭐 버리고 뭐 의미 없지. 되도록이면은 다시 읽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풀면서 정리하는 이런 작업. 지금은 뭐 1년 내내 뭐 똑같은 얘기지만 특히 막판에 올수록은 양보단 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요거를 정선해 가지고, 근데 그 정선을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기 쉽지 않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미 그 강남 대치동 쪽에서 한 5년 정도 검증이 됐다고. 뭐 어쨌든 우리는 뭐 수능이 아닌 이상은 사설을 풀 수밖에 없는데 그 사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걸 풀어야 되죠. 그지? 제일 좋은 게 갈수록가 제일 많이 팔리니까. 대성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다 푸니까. 심지어 시대인재도 이걸 풀어요. 심지어 시대인재도 매주 이감 모의고사 보고 간슬게 학생들 나눠주고 풀게 한다고. 그 시대인재가 우리 경쟁 회사인데 아이 나 대성 싫어.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있고 바탕도 할 수 있고 뭐 한수 모의고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매주 이감 모의고사 풀고 간슬게를 왜 시대인재가 나눠줄까? 좋으니까. 좋은 건 활용해야 되니까. 시대인재가 거기도 최상위권 학생들인데 점수 올려야죠. 국어 점수 올리는 데는 이게 최고거든. 그래서 경쟁 회사도 인정하는 제품, 당연히 그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의 화두는 이게 간을 맛있게 먹기였는데, 맛있게 먹으려면은 이것들을 되도록이면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메뉴 간 33회 44쪽을 수능식으로 선생님 여기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수능식 정리를 읽으면서 한번 어디에서 밑줄을 쳐야 될 것인가. 뭐라고 그랬지? 가장 기본 오브 더 기본. 한 단락에 한 줄. 뭐 사설이니까 어차피 2줄 나올 수도 있고 3줄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수능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한 단락에 한 줄 치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지금 간슬게 100점 이게 중요하지 않지. 수능날 잘 보자고 연습하는 거니까. 자, 첫째 단락 가봅시다. 기계장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판에 나타난 진동을 감쇄하는 것은 구조물의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판에서 진동은 구핀파 형태로 전파된다. 탄성이 있는 물체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으로 인해 위치가 서로 어긋나게 된 입자들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힘인 탄성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탄성력에 의해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탄성파라 하고, 지금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기술 과학 지문에서 첫 단락에 나오는 정의 자체는 베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정의를 가지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어떤 그 토픽 요거를 찾아라. 지금 이 글의 토픽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네. 자, 탄성파 중에서 입자들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하는 것을 구핀파란다. 자, 국어 영역, 특히 과기경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자, 방향성이라는 얘기는 뭐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인, 아웃, 또 수직, 수평. 이 정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거나 표시를 해 놔야 돼. 지문에서 왜 줄까? 답에서 물어보려고. 방향성은 쉽게 주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뭐라고? 파동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하는 것을 구핀파라고 하더라. 근데 그 구핀파에 의한 진동을 감쇄시키는 거를 음향 블랙홀이라 하더라. 마지막에 2줄만 밑줄 치면 되죠.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걸 가지고 굳이 이걸 뭐 음향 블랙홀 5글자 다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다른 거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토픽이 블랙홀. 근데 그 블랙홀이 뭐 하는 거냐면 구핀파에 의한 진동을 감쇄. 좀 어려운 말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그래서 감쇄하는 거다. 아, 블랙홀이 진동 감쇄하는 거라고. 자, 둘째 단락 갑시다. 일정한 두께에 뉘어있는 판이 있을 때 음향 블랙홀은 판의 끝에 이어서 몇 함수를 따라서, 만약에 수능이면은 예를 들어서 몇 함수, 난 태어나서 처음 봐서 돼지 멱 단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몇 함수라는 게 있대. 문과라 그래요. 자, 몇 함수에 따라서 두께가 점차 감소되는데 몇 함수를 따를 때 두께는 조금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0에 근접한다.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린 블랙홀이 진동을 감쇄하는 것은 밀도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때. 자, 아하. 아까 이 글의 토픽이 뭐라고? 둘째 단락 맨 끝에 블랙홀이 진동을 감쇄할 때. 아, 이거를 풀어서 써주겠다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줬지.
매질의 밀도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때 이 단 하고서 수학에서도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단 A가 B가 0보다 작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안 해갖고 틀리는 사람들 많지.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고서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국어 답지에서 묻겠다 그런 얘기야. 화살표를 줬는데 뭐라고? 전파 속도는 두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 화살표 자체를 출제할 수도 있고 조건을 출제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세제 달갑시다. 다만 실제로 두께가 0인 상태, 반사 계수가 0인 상태를 만들지 못하므로 반사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그럼에도 상당량을 집중시켜서 판에 미치는 진동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음양 블랙홀에서 파동 에너지가 모여있는 끝부분에 소산 물질을 도포하면 더 큰 감쇄. 아하, 이걸 주제 보라고 아까 감쇄. 근데 이게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소산이라는 놈을 했더니 감쇄 효과가 더 커지더라. 감쇄, 더 큰 감쇄 주제에 해당하는 거겠지. 당연히 답에서 묻겠지.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연 방출되고 열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인을 묻든 아니면은 더 큰 감쇄되는 소산을 묻든.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음양 블랙홀에서 기저면의 길이가 길수록 감쇄 효과가 크다. 아, 길이가 길어지면 감쇄가 커진다고. 자, 산업적 용도로는 긴 거를 용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감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직선형보다도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곡선이 필요하다. 자, 제일 좋은 건 뭐래? 직선이 제일 좋대. 자, 좋은데 이제 산업에서 쓰려면 무조건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지. 그래서 공간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는 원과 나선을 쓰더라. 그리고 이 공간 효율성이라는 것은 곡률이 커질수록 반사가 잘 되더라. 이 화살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파장이 커질수록, 이거 이과생들은 다 아는 얘기지. 파장이 커질수록 주파수는 작아진다.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자, 실험 결과 1000Hz보다 큰 구핀파는 곡률에 의해서 진행을 방향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선 변화가 곡률 변화가 보다 이제 작으면은 그럼 감쇄 효과가 떨어지더라.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정도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사설이야. 사설이지만 낯선 지문을 훈련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요 뒤에 스페셜은 수능에 가까운 놈들이니까 소중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수능 방식으로 이걸 수능날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 솔직한 얘기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요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 이건 뭐 화살표만 표시해가지고 도저히 뭐 이해도 안 되고 문제에다 활용도 잘 안 되지. 마지막은 썼어요 선생님도 실제 풀 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면 뭐 그냥 밑줄만 치면서 해결이 가능하다. 나는 실전에서 이거 나왔을 때 우리 9월달 평가원 기억하자고. 그 행정규칙 나왔을 때 그냥 나는 밑줄만 치면서 잘 해결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밑줄만 쳤더니 막 비 내리는 이런 사람들 차라리 정리할 걸 이 후회했던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이 있다고.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정리할 건가 옆에 쓸 건가 말 건가 확정을 지을 시기가 왔어요. 자,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여기다 적어놨지. 그러니까 수능에 가깝다는 얘기는 잘 냈다는 얘기고 잘 냈다는 얘기는 첫 단락에 토픽 자체는 잘 안 내지. 토픽을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토픽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이제 적어놓는데 좀 문제 답지.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답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거기 있는 선지들이 어딘가엔 다 있지. 그 어딘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수능에서는 순서대로 핵심 내용을 하나씩 묻는다. 이게 수능 기출이라고. 지금 전체적인 그 4번 문제가 너무 좀 나가서 그렇지 전체적인 패턴에서는 수능에 가깝게 출제를 잘했다고. 더군다나 화살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 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 1번이었는데 매질 두께와 달리 밀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까 뭐라고? 단 밀도를 배제했을 때는 이게 성립한다. 라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밀도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잘 낸 문제지. 게다가 둘째 단락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출제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간을 버릴 수가 없다고. 낯선 지문 가지고 수능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 2번 봤더니 구핀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이 글의 주제가 토픽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구핀파의 진동을 감쇄한다 이거니까. 그래서 구핀파 요놈 가지고 이제 물어봤고 아까 여기 세제 단락에 있었던 이 화살표 가지고 출제했죠.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어는 결국 그 구핀파를 감쇄한다 이거니까. 그래서 아까 셋째 단락 뭐라고? 소산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걸 붙이면은 더 큰 감쇄가 나타난다. 자, 정답 5번 봅시다. 소산 물질에 충돌했더니만 파동 에너지 중 일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열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더 큰 감쇄가 일어난다는 거고 더 큰 감쇄 일어난다는 거는 진동이 줄어든다는 거지. 떨리다가 그게 점점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니까 진동을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거의 0에 수렴하도록 이게 이 글의 주제. 자,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답에서 잘 물어봤지. 역시 화살표를 답에서 주었다. 1번 화살표, 2번 화살표. 자, 3번, 4번은 솔직히 수능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능에서 킬러 이걸 연습하려면 평소에 20% 이상 난이도 높은 이거를 이제 훈련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반추동물에 나왔던 그 스타일이지. 어떤 그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갖고 화살표하고 연결짓는 문제의 형식 자체는 대단히 잘 출제한 거라고. 자, 아르키메데스 나선과 비교했을 때 기저면의 길이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감쇄 효과가 커진다고. 자, 그런데 아까 기역은 뭐였냐면 아르키메데스보다 곡률이 더 가파르게 커진다. 아까 더 가파르게 커지면 감쇄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지. 자, 감쇄 효과가 왜 떨어졌어? 아까 길이가 길수록 감쇄가 커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쇄 효과가 떨어진 거니까 길이도 짧아졌겠지. 내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 요 길이하고 감쇄 첫 번째 3번 문제의 첫 번째 빈칸 정도는 아마도 수능이면 충분히 출제될 만한 이런 빈칸이에요. 이 정도 잘 낸 빈칸이라고. 자, 그런데 두 번째 거에서는 조금 더 나갔지. 거기서는 좀 지문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은 곡률 반경이라는 놈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 이것도 추론해봐 라고 줬는데 수능이면은 그냥 그 가에 나오는 곡률 정도로 출제를 했으면 아마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쉽죠. 그래서 곡률 반경, 파동이 아까 여기 있었지. 파동, 요 파장하고 주파수하고 관계, 요걸 통해 가지고 곡률 반경이라는 거를 추론해봐라 이렇게 줬는데 수능이면은 그냥 기억에 나와 있는 곡률 정도로 출제를 했으면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좋은 문제가 됐을 것이다. 어쨌든 곡률 반경은 작아지는 거고 곡률은 커지는 거고. 지문에서 잘 안 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 4번 문제로 갑시다. 이게 킬러 문제. 딱 봐도 이건 킬러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한 3등급 또는 뭐 2등급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 표를 보면은 패스해야지. 아유, 형님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서 패스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100점 노리고 1등급 노리는 사람들은 이거조차도 풀어야지. 근데 이런 문제 어렵다고 안 어렵다고 표 외준다고 1대1 대응만 찾으면 돼요. 생각해봐. 여기 음양 블랙홀 ABC를 줬어. ABC 왜 줬어? ABC를 왜 줬냐고. 위에서 3개 얘기했으니까 위에서 3개 뭐 얘기했어? 직선, 원, 나선. 직선, 원, 나선. 3개 줬으니까 이거를 3개를 줬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장난질을 쳐놨는데 수능에서는 이러면 큰일 나. 자, 지문에서 어떻게 줬어? 지문에서 직선, 원, 나선 이렇게 주었고 수능이었으면 표도 아마도 이렇게 주지 않았을 거라고. 표도 A가 직선, B가 원, C가 나선 이렇게 줬어요. 수능이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잘 이해하는 이제 100점 지향 학생이거나 1등급 학생들은 아마 요 표 보고 찾았을 거라고. 아, 700에서 700에서 B가 18이니까 효율이 가장 높으니까 아, 얘가 직선이로군. 이 표 보고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솔직히 2등급 정도만 돼도 이 표 보고 끄집어내는 거 쉽지 않지. 자,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능날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시간 부족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 나면 아유, 얘는 내게 아니네. 하지 말고 어차피 1대1 대응을 원한다고. 지문에서 3개 주고 답지에서 3개 보기에다가 3개 줬다는 얘기는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주겠다. 수능이면 이거를 A 직선, B1, C 나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경 써가지고 풀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슈퍼문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야. 20률, 이 글의 주제 핵심어는 20률이다. 20률 얘기 계속 해놓고 마지막에도 20률 화살표를 주고 그래 놓고 마지막 세 번째 킬러 문제에서 어떻게 했다고 답지에서 답지 1번, 2번, 3번에서 20률의 변화가 없을 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수능 출제자면은 기껏 그래서 20률이 변화한다 이거를 주제로 줘놓고 답지에서 미안해 변화가 안 됐어 수능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4번, 5번 답지 20률의 변화가 있을 때 7월달, 20률의 변화가 있을 때 1월달 이거 가지고 답을 주게 되는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C하고 D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블랙홀을 만드는데 결국 산업용에서 쓸만한 놈은 나선형이다. 나선형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이게 주제라고. 그 정도 눈치는 여러분이 채야 돼요. 그래서 A, B, C 나오면은 답에서 C가 언급된 놈 또는 C를 단독으로 언급한 놈 이거 찾아가지고 답을 확인하는 것들 습관들이면 적어도 답을 찾을 때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1번 답지 A는 2번 답지 B는 3번 답지 C의 경우는 4번 A와 C에서는 5번 C는 여러분이 좀 더 똘똘한 수능 지향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5번 C는 얘부터 보는 거를 습관들이라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아니고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는 시간을 절약하고 오답 확률을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에 1컷, 2컷 결정 짓는 얘기라고. 심지어 사설도 이렇게 출제한다고. 슈퍼문 이런 수능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사설도 나름 이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거 아까도 봤지만 문제 굉장히 잘 출제했다고 핵심어들 가지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들도 비록 ABC가 좀 바뀌긴 했지만 결국 답지에서 뭘 물었어? 5번 C는 왜? 이 글의 주제가 이거니까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무조건 핵심어를 가지고 답을 줘야 한다고. 그래서 답만 잠깐 볼게요. 자, C는 A와 달리 공률이 완만하게 커진다. 아까 얘는 나선형이고 얘는 원이니까 공률이 커진다고 했지. 자, 공률이 커지고 소산물질 영향을 배제하면 1000보다 큰 주파수 대역에서는 A와 비슷하겠군. 자, 여기 보면 B와 C는 소산물질이 있지. 자, 소산물질이 있어가지고 A보다 조금씩 크다고. 대충 그러니까 수능이면 좀 더 단순한 숫자로 줄 거야. 여기 막 뭐 0점 몇까지 나왔는데 대체로 B와 C가 한 10% 정도 크지.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소산이라는 게 들어가면 10% 정도 향상 효과가 있다라고 했지. 괜히 그 조건 주는 게 아니라고. 여기도 보면 보기 끝부분에 A는 공률이 0보다 큰 일정하다. 아, A가 1이라고